부산 지역 상공계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해 첫 공식 간담회를 갖고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 현안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에이펙 주공항으로 쓰이는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민관군 합동으로 진행됐습니다. 가을 바다의 낭만과 책의 향기가 만나는 특별한 도서전이 부산 광안리에서 열렸습니다. 사상구 주례 열린도서관이 지난 17일 부산국제건축제에서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상공계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을 초청해 첫 공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을 위한 핵심 현안을 직접 건의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이후 부산 상공계와 첫 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해수부 이전 이후 처음 마련된 공식 만남으로 양재생 부산 상위회장과 상위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상공계는 부산의 해양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 기능 강화와 북구 강로 개척, 해사 전문법원 설립, 그리고 HMM 본사 부산 이전입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해양수산부 기능 확대와 북구 강로 개척, 해사법원 본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진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해사 사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 부산이 경쟁을 하는 서로 잘하기, 서로 경쟁을 하기 위한 요걸로 이제 좀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공정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는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사람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님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 재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HMM 매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매각 조건에 부산 이전을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HMM 이전 조건 안에 반드시 매각 조건에 부산 이전이라는 이야기가 혹시 들어있는지만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가능한 것들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운 대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수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내야 되고 지역기업 어려움 해소 방안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리조선사의 부담이 가중한다며 공유수면 점 사용료 감면을 요청했고 국제여객 터미널 면세점 임대료 감면을 2027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산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연계 공장 구축 지원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양재생 부산상위 회장은 해수부 이전을 마중물 삼아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전재수 장관은 해양수산인과 학계, 시민사회와도 만남을 갖고 지역 현안 청취에 나섰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다음 달 경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정상들은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인데요. 항공기 사고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100여 명이 참여한 민관군 합동훈련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0월 31일부터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여 개국 정상과 고위급 관료, 취재진과 경호 인력까지 수만 명이 경주를 찾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에이펙 주공항인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18일 에이펙 대비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김해공항에 도착한 에이펙 참가국 귀빈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동체 착륙 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이어 도착한 구급대는 기내를 수색,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중상자를 이송합니다. 여기에는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긴급 상황 수습 후에는 동체 착륙한 항공기를 들어올리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주최로 공항공사와 강서구, 강서소방서, 대한항공 등 29개 기관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항공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과 민, 관, 군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관문인 우리 김해 공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군은 지난 4월부터 에이펙 지원단을 꾸려 공항 경호와 보안을 위한 시설 개선, 대테러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가을 바다의 낭만과 책의 향기가 만나는 특별한 도서전이 부산 광안리에 펼쳐졌습니다. 올해는 운영 기간이 2배로 늘어나 더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가을 바다에서 책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변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000권의 책과 함께 눈앞에 광안대교와 바다가 펼쳐지는 다양한 독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손에 책을 든 시민들은 가을 바다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바람도 선선하게 잘 불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읽기도 더 편하고 여기 앞에 경치가 탁 트여 있어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앉아서 읽으니까 좋네요. 이렇게 감성적인 책도 엄청 많고 소설책도 많고 하다 보니까 딱 이 문구가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무슨 책이지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 책에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2번째 열린 광안리 해변 도서전에는 부산을 비롯해 전국의 출판사와 동네 서점, 작가 등 70팀이 참가합니다. 북마켓에서는 다양한 출판사와 작가들이 직접 선보이는 책과 굿즈를 만날 수 있고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책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해변에 마련된 책 놀이터에서는 북토크와 음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지역 서점이나 지역 독립 출판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해서 올해는 과감하게 지역 서점이나 독립 출판에서 출판되는 우리 지역에 출판되는 책 1000권을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그 책을 이번에 광안리 해변에 이제 책 북 라운지에 전부 다 1000권을 전시를 하고 해변에 전시된 책들은 나중에 수영구 지역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6일간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주말은 오후 1시부터 평일은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구 주례 열린 도서관이 지난 17일 부산국제건축제에서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례 열린 도서관은 공공건축이 추구해야 할 개방성과 포용성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1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건축제에서 도서관 건축 모형이 전시되고 도서관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개관 1주년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놀이를 연구하는 고등학생들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무놀이 연구소가 어린이들을 위한 창의놀이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업이 아닌 잘 노는 법을 연구하며 지역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창의적인 놀이 문화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승주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무언가 열심히 만듭니다. 오늘의 과제는 플라워볼과 걱정인형, 꽃으로 엮은 책갈피 만들기. 조금 서툴어도 옆에서 도와주는 전담 선생님이 있기에 걱정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만들기를 좋아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좋았는데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 옆에 앉아 도와주는 선생님들은 다름 아닌 동네 언니 누나들입니다. 미래 선생님이 되고 싶은 고등학생들이 모여 놀이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고 현재 총 30명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정해 복지관 정식 프로그램으로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같이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막 공부 많이 하니까 많이 못 놀잖아요. 근데 이런 기획을 통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한 통의 메시지였습니다. 중학생 2명이 어린이를 위한 봉사를 하고 싶다며 복지관에 연락해 온 겁니다. 단순히 아이들과 놀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봉사단체는 지난 2023년 상일여고 예비 교사 동아리와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협력하며 공식적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놀이 연구소로서 정식 출범하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동네 언니 누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기 때문입니다. 봤는데 수업 내용도 좀 좋고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엄마랑 이제 뭐 부모님이 해주는 거는 좀 애들이 잘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하면은 좀 잘 따라오고 주거든요. 그래서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주말에도 아이들의 건강한 놀이 활동을 위해 복지관으로 향하는 고등학생들. 앞으로의 목표를 묻자 어른 같은 성숙함과 선생님 같은 인자함이 묻어납니다. 선생님이라는 게 원래 아이들을 그냥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 더 많은 꿈을 심어주고 하는 게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꿈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미래를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더 행복한 미래 세대를 만들기 위해 매일 머리를 맞대는 동네 언니 누나들. 이들이 있어 오늘도 지역 내 아이들은 건강하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즐기며 잘 놀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국내에서 도난당한 차량이 중국으로 밀수출됐다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약 7개월 만인데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밀수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이 이런 혐의로 수사 중인 차량만 50대가 넘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이불과 모포로 둘러싸인 차량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아 K8. 컨테이너에 실렸던 차량은 곧장 세관 압수창고로 이동합니다. 지난해 11월 밀수출돼 중국 청두항에서 통관 대기 중이던 상태였습니다. 주행거리가 3,000km도 안 된 신형 차량 몇 대의 피해 규모만 1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인천 본부세관 조사 결과 해당 차량들은 국내 리스 업체에서 대여된 후 도난당한 뒤 밀수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리스 업체에서 계약자가 차량을 대여한 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대포차 업체에 넘기고 대포차 업체를 거쳐 중고차 수출업자 A씨 등 3명을 통해 자동차 부품으로 속여 중국으로 밀수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 등이 밀수출한 차량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6대로 34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들은 위치 추적을 방해하는 교란기를 이용해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량기를 놓다 보니까 저희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경우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신용이 나빠지기 직전 단계에 와서 저희가 뭐 조회도 신용 나쁘다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허점으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국제 운송 주선 업자 등과 협의 끝에 차량 넉 대를 국내로 모두 환수했습니다. 밀수출됐던 차량이 현지 민간 업체의 협력으로 국내에 환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동차 부품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물품은 중고 자동차이므로 운송 계약에 맞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여 한국으로 방송해 줄 것을 계속 설득해 나갔습니다. 세관은 적발도 어렵지만 해외 구매자 수요가 높기 때문에 밀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 일지를 제출 안 할 되는 물품으로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적발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해외 구매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신차나 시차급의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구매 욕구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중고차 수출업체와 해외 거래처 등에 대한 정보 분석과 과학 검색 장비를 활용해 밀수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부산 남구의회가 부적격 인사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의 예산 낭비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구청장의 본회의 불참 통보로 여야 간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남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남구청을 상대로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A씨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뇌물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당한 전력이 있는데도 임용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파면 사유는 명백하며 10년 이상 지난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는 것은 주민의 상식과 공공의 도덕적 기준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적인 회피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도 구정을 질타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민주당은 유엔 남구 명칭 변경이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8천만 원의 예산이 반납됐고 용호부두 마리나 유치를 위해 5,400만 원을 들인 용역은 타당성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논의 과정에서는 남구청장의 공무국외 출장 현황 자료 채택이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부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힘에 기대어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토론을 무시하고 추진된 사업들은 예외 없이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로 비결되어 왔습니다. 구청장 출석을 두고도 여야 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본회의를 5분여 남겨두고 오은택 남구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의회에 불참 의사를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10여 분의 실랑이 끝에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 구청장은 개회 후 7분 만에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역사를 담을 상징물이 부산에 들어서는데요. 야구 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담은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부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현장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허구현 KBO 총재 등 야구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의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 유치에 나섰고 시는 건립비를, 기장군은 부지를, KBO는 전시물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씩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 지어질 명예의 전당은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O가 보유한 4만 9천여 점의 야구 유물을 활용해 연면적 약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시장에는 한국 야구의 탄생과 성장사를, 명예의 전당은 인공지능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현역 선수들의 명장면과 기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집니다. 부산시는 명예의 전당이 개관하면 기장 야구 테마파크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연계해 스포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자원으로 야구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추석 명절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차례상 준비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 올 여름엔 기나긴 폭염과 폭우로 농작물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더 걱정이 크실 겁니다. 그런데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도권 전통시장 4곳에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29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00원 내린 것으로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돌아온 비용입니다.
대형마트는 2,800여 원 내린 39만 1,000원대로 조사됐습니다.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차례상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부산 부전시장의 지난 16일 기준 배 소매가는 상품 10개에 24,7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 원보다 약 40%가량 낮았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7,500원으로 4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축수산물류 가격은 조금 오르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고기는 3%, 닭고기는 4% 올랐고 냉동 참조기는 13%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까지 큰 기상이변이 없는 한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직 추석 연휴까지는 2주라는 시간이 있어 태풍 발생 여부와 가을 장마 등 변수가 존재하지만 최근 기온이 낮아지며 생육이 회복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었고요. 또 여름이 길어 해상봄 출하 시기가 늦어졌으나 다행히 올해 추석도 늦게 찾아온 만큼 점점 출하량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 추석 성수품 공급 물량을 늘려 가격을 지난해 대비 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벌여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